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런 청원에 관한 청문회 날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을 보고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 씨가 탄핵 뭐 어쩌고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 뭐 좀 예스 노만 해주세요. 네, 뭐 종북이나 친북으로 이걸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 해서 이제 스스가 제 발언 시간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분명히 몰래 카메라를 동원하셨죠? 우리 저 여사님 찾아뵐 때 미국에서는 언더카바라고 그럽니다. 몰카가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그 언론인으로서 찾아뵈신 거예요? 언론인으로? 대통령의 보호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걸 볼 때는 그때는 언론이고 성직자고 누구고 모든 시민은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의무가 대한민국에는 900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네? 그분의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단정을 해서 아닙니다. 이 스토리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1차 접견할 때 여사가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보고 충격을 먹어서 그 다음에 여사를 접견하거나 뵐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촬영이 된 겁니다. 청탁했습니다.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가지 청탁을 시도했는데 주는 선물은 모두 받아 챙기셨고 시도한 청탁 중에 일부는 반응이 없으셨고 나머지는 들어주려고 하는 청취를 하셨다. 물론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최재형 목사입니다. 보니까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북한을 많이 다니셨네요. 혹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설주랑 찍은 사진 아닌가요? 저거는 인터넷 보수 단체방이나 이런 데 유포됐는데 해설사, 평범한 해설사 한복 입은 해설사인데 이설주 여사하고 좀 닮았나요? 얼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설주와 찍었다고 좀 유포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성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신부가 그거를 발설을 하나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쳐요. 네. 그럼 목사님이 뭡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잘못 가면 그 자리에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 못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몰카를 딱 계획을 해가지고 딱 여기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 짓을 했다고요. 목사 맞아요? 목사 맞아요? 지금 목사 맞냐고 그러시는데요. 목사 맞고요.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저는 조금 더 꺼리낌 없이 했다고 봐줍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최재형 목사입니다. 혁명 열사는 가서 참배하신 적 있는 거 그럼 이 사진 맞죠?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하세요. 맞죠? 저기는 제 사진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진 아닙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은 맞죠? 제복 인사묘입니다. 혁명 열사는 전혀 아닙니다. 다른 데입니까?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 2분, 국회의원 24명이 안장되고 초대 서울대 총장 이춘호 박사, 초대 고려대 총장 현상희 박사가 묻혀있는 그 묘지입니다. 왜 혁명 열사님이라고 왜곡을 하십니까? 아시면서. 자,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왜곡하지 마십시오. 왜곡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복 인사묘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왜 혁명 열사님이라고 왜곡을 합니까? 최종에 내가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간 게 맞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위에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왜곡을 하시냐고요? 타이틀을 왜 붙이냐고요? 제복 인사묘라고 책에도 써있는데. 잠깐만요. 유상범 의원님. 네. 아까 전 화면 띄워주세요. 저건 최재형 증인의 항변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왜냐면 아까 앞에 물어보는 거랑 다 규정을 해놓고 물어보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잘못 준비하신 거고 최재형 증인으로서는 여기 혁명 열사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물론은 그렇게 보신 건 맞는데 위에 혁명 열사는 참배한 최재형 목사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왜곡이죠. 전 이종호 변호인, 공수처 검사 송창진과 민주당 이용민 의원입니다. 송창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자, 7월 12일 날 회피 신청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이종호 씨가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7월 10일 날 알았습니다. 수요일 날. 그렇게 보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회피 신청을 왜 했어요? 빨리 말씀해 보십시오. 공수처 검사 윤리 강령에 네. 과거 변호인일 때 맡았던 의뢰인과 관련된 사건은 회피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오해나 받을까봐 그렇게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그 유상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포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11건 수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피고발인을 11건 공수처에서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피고발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에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네. 감옥 갈까봐 지금 특검 거부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이것만큼 중요한 탄핵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 검사했던 증인은
예전에 변호했던 사건 가지고도 지금 수사 지휘를 하면 이해 충돌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회피까지 했고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 회피하자는 오히려 법 위반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발한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탄핵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기자 박지원 의원입니다. 검찰총장 돼서 재산 신고하려고 하니까는 그걸 해지하고 현금 인식으로 받았죠. 그렇죠. 이제 계약 해지됐으니까 당연히 현금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걸 재산 신고한 거 아니에요? 예. 그 후로 그렇죠. 예. 어떤 재산 변동이 있었어요? 그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현금이 그 나중에 마이너스가 40억으로 됐다? 불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차장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 그러한 보도가 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0억? 이론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는 거 하면은 이종호 1심 재판 증인 신문 내용을 좀 보세요.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가 운영하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15억 원을 빌려준 내용인데요. 예. 그 15억 원을 빌려서 당시에 인스프린트랑 에스퍼트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박은정 의원, 최은순 측 염신일 회계 책임자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부 사채 흐름을 좀 띄워주시죠. 지금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그 민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입니다. 이 민태균 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종호 오늘 불출석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매제 사이입니다. 그 2012년 12월 27일 권오수 대표가 소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민태균이 1,680만 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증인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민태균이 도이치모터스 BW라고 하겠습니다. 사기 약 한 달 전에 김건희 여사는 1억 원어치에 가까운 BW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예. 김건희 여사는 7개월 만에 이 BW 관련해가지고 56%의 수익을 올립니다. 매우 황금손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존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서 이 BW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새로운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주가 조작으로 보는 이유는 그 회사채가 이제 거래 규모가 크고 장외 시장에 거래되면서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정보가 없다면 매매하기 어려운 이런 사안 같아 보입니다. 이런 회사채 시장의 특성이 있는데 그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BW 매매에도 주가 조작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먼저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아마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은순 씨 발언을 보면 이거 3,500미터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이 통정 매매를 통한 주식 매집과 본격적인 주가 부양을 통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진 게 2010년과 2011년, 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면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기간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BW를 통한 주가 조작 의혹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있었다고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 조작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입니다. 이것이 증인 알고 계시죠? 예. 이 주가 하락에도 쩐주가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BW의 성격에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BW를 발행을 했죠. 그리고 총 2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자는 나중에 도이치모터스가 빌린 돈을 받을지 아니면은 주식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분리형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산업은행이었고요. 워런트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선택할 수 있었죠. 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시면 도이치모터스 BW의 새로운 주가 조작 정황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2년 11월 13일 매입하고 민태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입니다. 12월 달에 한 달 후에 또 7.7만 주 김건희 여사는 조금 더 많이 매입하죠. 그리고 나서 매도를 그 후에 김건희 여사가 하고 나서 56%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 BW 발행 당시 계약된 내용에 따르면 주식 전환 가액도 주가 하락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것을 리픽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리픽싱이 가능한 계약 조건이었는데 이 최은순 씨가 말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식 가격 하락을 호재로 여길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발언이 그것입니다. 리픽싱이. 뉴스타파 시민보기자 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이걸 볼 때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의혹을 제기한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65만 주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같은 의혹을 갖고 그 방금 보여주신 이정필의 자필 진술을 입수해서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건 심리 분석 결과 내용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계좌군은 이정필이 김건희, 양경수 계좌를 이용해 집중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2009년 12월 10일에서 2010년 3월 30일 중 113만 3,060주를 집중 매도한 것으로 확인됨. 이 내용을 보면
이정필이 113만 3,060주를 팔았고 김건희, 양경수 계좌로 이것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검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22일까지 기간을 기소하지 않았는지, 이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럼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2009년 12월 10일에서 22일 사이,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거와는 별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물량을 샀고, 검찰이 그것을 조금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예. 제 생각은 저게 드러나면 김건희 여사를 도저히 기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리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전체 재산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액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한 30억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송이 됐습니다. 수취 거절입니다. 이 수취 거절은 받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에도 해당되고 불출석 죄에도 해당되고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이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 증인은 반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편물을 송달을 받았습니다. 받고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 주목의 대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